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이원석이 폭탄 발언을 해 난리가 났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검 간부들에게 훗날 이재명 등 정치 수사에 주력했던 총장이 아니라 민생범죄를 적극적으로 해결했던 총장으로 남고 싶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유감을 표한 이 총장은 검찰이 정치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조직으로만 비춰지는 데에 우려하면서 전세 사기와 성폭력 혐오 범죄, 아동학대 등 민생범죄를 앞장서 뿌리 뽑는 데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헤럴드 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 총장은 주변 간부들과 민생현안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있을 때 수시로 이 같은 자신의 목표를 강조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이재명 사건만 다루는 게 아닌데 정치 관련 사안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조직으로 비춰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총장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총장은 국민들은 오히려 전세 사기, 성폭력, 아동학대, 보이스피싱에 관심이 많지 정치인들 사건은 금방 지나간다고 보고 있다며 나중에 어떤 총장으로 남고 싶냐고 누가 묻는다면 나는 이재명을 수사했던 총장으로 남고 싶지 않다. 거대 담론이나 정쟁을 다루는 수사에 주력했던 총장으로 남고 싶지는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원에 따르면 이 총장은 주변의 정치적인 수사 역시 검찰이 해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보이스피싱 합수단을 만들어서 정말 피해를 많이 줄이고 여성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해 엄한 기준을 대서 대응했고 또 전세 사기 등 일반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건에 대해서 정말 강하게 엄단한 총장, 이런 총장으로 남고 싶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대선 여론조작 의혹 사건이라든가 이재명 대표 사건이라든가 대북 송금 사건 등 거대 정치 담론에 관련된 사건들은 빨리 법원에 넘기든지 해서 종국 처분을 하고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해왔는데 전혀 부각되지 않고 있는 민생범죄에 집중해 성과를 내고 싶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최근 대검찰청의 지시로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혐오범죄 등 국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민생범죄에 대한 일선청의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새 모녀 전세사기 사건과 강서구 전세사기 사건에 징역 10에서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주요 재판에서 검찰의 적극적인 항소도 눈에 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살인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는가 하면 무기징역을 받은 또래 엽기 살인 정유정에게 사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지난달 30일 대전에서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수십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브로커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지만 검찰은 전세 사기는 서민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중대 범죄인 점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항소하기도 했다. 이 총장은 최근 조직범죄 전담검사들에게 서민을 울리는 불법사금융, 온라인도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금융사기 같은 범죄는 범죄단체나 범죄집단으로 적극 의율의 조직범죄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고 조직적, 계획적으로 서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작업사기는 반드시 획기적인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전광훈 목사님의 작심 발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가 어제 내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번에 그 비대위원장 하면서 선거운동하면서 누가 하나 우파 여자 하나가 소리를 질렀어. 네. 왜 이재명과 조국을 구속시키지 않았냐 하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사과를 하더라고. 내가 그 법무부 장관의 총책임자로서 그것은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한다.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놈이 안 한 거야. 이 한동훈 이놈이 안 한 거야. 전 그래서 지금 다 끝난 얘기지만 그 민정수석을 폐지한 것도 좋은 뜻으로 폐지하셨지만 맞아. 민정수석이 없다 보니까 경찰, 검찰, 국정원, 국세청에 대한 연결고리가 없어진 거예요, 목사님. 그것도 그렇고 제2부속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창훈의 그 문제도 네. 아니 판사 3명 성량이 있다면 네. 어떤 일을 써더라도 이 얘를 구속시키지 않으면 안 될 거라 생각하면 날짜를 봐서 해도 되잖아, 목사님. 자, 그러면 속이 터져요, 목사님. 그거 그렇죠. 뭐. 그러면 이제 나를 재판했던 판사, 네. 그놈도 이제 문제. 그 다음에 또 이재명 불구속한 그놈도 문제.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국을 2심에서 2년 실형을 때려놓고 왜 구속 안 합니까? 아휴, 근데 이게 네. 세상에 2심까지 유죄가 되면 100% 목사님 구속시키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그게 김명수가 네. 대법원의 이해규를 바꿨어요. 김명수가. 그러니까 2심에서 이제 유죄가 된다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법정 구속 사유가 있을 때 한해서 네. 보통 구속 사유가 있을 때 한해서 구속을 하라라고 얘기를 바꿨어요.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되죠. 왜냐하면 되죠. 예. 나와서 정당까지 만들었잖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그거는 무슨 뭐 저 증거인멸 정도가 아니지. 그러니까 그 예규 때문에 네. 덕번인가는 조국이고요. 예. 손해 본 거는요. 네. 우리 저 이번에 우리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예. 그 사람들은 저 손해 보고 이범희도 손해 봤죠, 목사님. 이범희도 그날 법정에서 그렇죠. 재판받기 전에 만났습니다. 예. 양복 쫙 입고 왔어요. 네. 자기는 예컨대 법정 구속 사유는 아니다. 네. 라고 봤는데 그 사람을 6개월짜리를 법정 구속을 시켰잖아요, 목사님. 네. 지금 우리는 이 사법 체계가 무너졌다 하는 것을 말하는 사례로 네. 이제 뭐 나를 재판했던 놈, 아, 그놈은 목사님 반드시 우리가 다투어야 됩니다, 목사님. 그다음에 이재명 불구속했던 놈, 이창훈이 네, 그다음에 또 조국을 법정 구속 안 놈. 시킨 인간. 자, 마지막으로 지금 헌법재판소 있죠. 예. 소장. 예. 이게 전부 다 대법원 판사 출신들이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헌재 재판관은 예. 이제 이 판사 출신이 다 아니고요. 대법관 출신이 한 2-3명 됩니다. 지금 현재 그 노태학은 누구예요? 아, 노태학은 뭔가면요. 그 중앙선관위예요, 목사님. 선관위. 중앙선관위. 중앙선거관리가 왜 개판이 되는가 하면요, 목사님. 아니 중앙선관위에 거기에 있는 위원장. 그 위원장하고 그 밑에 사람들이 그 판사 출신 아니에요? 아닙니다. 대법원 판사 출신 아니에요? 딱 한 사람만 현직 대법관, 네. 현직 13명 중에서 대법관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네. 그 대법관 중에 한 사람을 어. 중앙선관위 위원장으로 어. 위촉을 한 거예요. 위원장으로? 예, 예. 그럼 위원장은 그러면 직위가 뭐예요, 그러면? 위원장이요? 예. 다 장관급이죠, 목사님. 아니 근데 거기 중앙선관위에서 예. 위원장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위원이 있고, 위원이 있고. 그다음에 사무총장, 사무차장이 그럼 있죠. 노태학은 뭐예요, 그러면? 위원장이에요. 위원장이죠. 위원장? 예. 아니 그 저 현직 판사 대법원 판사 중에 한 명이 파견 나가 있는, 아니, 파견이 아니라 어. 대법원장이 예. 그 이제 이 중앙선관위 위원장 3명을 대법원장이 위촉을 해요. 네. 그 대통령이 3명하고 네. 국회가 3명하고 그다음에 이 대법원장이 3명 합니다. 네. 근데 3명 하는데 그동안에 관례가 뭐였냐면요. 어. 3명 중에서 1명을 현직 대법관으로 위촉을 해요. 그 현직 대법관이 거기 헌법재판소의 위원이에요. 아니, 중앙선관위의 위원이면서 중앙선관위 위원이- 위원장을 해요. 위원장을 해요? 예, 예. 그럼 노태학은 뭐예요? 그럼? 위원장이에요. 그럼 노태학은 그러면 현 대법관이에요. 현 대법관이에요? 예, 예. 자, 이제 내가 그걸 제가 지금 자꾸 예, 물어본 예, 거야.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부 전체가 현역 대법관이 중앙선관위를 통과를 하는 놈이 네. 이 혁명이 안 일어날 수가 없다니까. 이 결과적으로 제가요. 예, 예. 그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중앙선관위에 대해서는 책에다가도 제가 네.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네. 전 세계에서 이 중앙선관위를 헌법 기관화하는 나라가 저희 나라를 포함해서 딱 4나라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 기억해요. 인도, 필리핀, 에콰도르 그 3나라는 다들 시원찮은 나라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본을 받기는 어려운 나라잖아요. 예. 그 나라가 잔존하고 있는데 예. 지금 선진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은요 다 독립된 법률 기관화 시켰어요. 우리나라만 그 잔재가 남아가지고 헌법 기관화 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헌법 개헌을 하면 네. 중앙선관위는 독립된 법률 기관으로 만들어야 옳다를 제가 이미 책에다가도 제가 써놨어요, 목사님. 네. 근데 우리가 하나 지금 이 노태학이가 대법관 아닙니까? 네.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현역 대법관이 현역 대법관이에요.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걔가 가가지고 네. 위원장을 하는데 네. 우리 헌법에 보면 네. 중앙선관위위원장은 네. 자기네끼리 모여서 호선하도록 돼 있어요. 그랬는데 관행을 대법관으로 위촉하는 나쁜 관행을 만들어서 네. 수십 년 해왔습니다. 그거부터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그 중앙선관위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번에 불법 선거 그거 말고도 네, 그 채용 비리 있잖아요. 네, 예, 뭐 친인척들, 네, 네. 아들, 딸, 아들, 딸, 네, 부정 입학, 이 네, 채용. 채용했죠. 예,
그거는 뭐 이미 벌써 다 드러났죠. 그렇습니다. 다 드러났으니까 그러면 사법 체계는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확정해도 되겠죠. 이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언급한 나를 재판한 사람, 이재명 재판한 사람, 조국 재판한 사람, 현재 중앙선관위의 대법관 그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물론이죠, 목사님. 내가 볼 때 절반은 양심적인 재판한 사람은 절반도 안 될 때가 됐네요. 그래서 요새 목사님, 네. 저 참 이 슬픈 얘기인데요. 네. 대한민국에서 소송을 하는 네. 많은 이제 그 소송자들이 뭘 보는가 하면요, 저 판사가 성향이 뭐냐, 그 소위 말해서 민변 출신이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냐, 네. 그거를 따지는 세상이 됐어요, 목사님.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는 이런 암울한 기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기가 막혀. 저도 이제 두 번째 구속될 때도 보니까 처음에는 기각이 됐거든요. 예, 영장 실질 심사. 예, 그 사람이 나를 이제 불구속시킨 이유도 똑같은 제목이 왜냐하면 도주할 우려가 없고 그렇습니다. 증거 인멸할 것이 없다. 목사님이 다 방송으로 다 되셨기 때문에 그렇죠. 증거 인멸 자체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 그 다음에 나를 구속시킨 판사 있잖아요. 예. 똑같이 뭐냐 도주할 우려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아니 똑같은 사항을 놓고 같은 판사가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이라도 네. 예를 들어서 이건 부당한 거다. 네. 목사님이 그 판사를 고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해야죠. 저는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그 목사님을 그 중환자의 몸인데도 그러니까. 법정 구속시킨 거 판사가 그건 전 직권남용의 이상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죄와 동시에 손해배상액수를 목사님이 몇 억 청구해야 됩니다. 아 좋아. 네, 그 사람 찾아가지고 그러면요, 일본에 판례가 있어요. 판사가 그 이 재판의 결과에 대한 문제와 별개로 조금 전 같은 그런 행동을 취했단 말이죠. 그래서 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이긴 사례가 일본은 있습니다. 자. 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예. 네. 옛날에 전부 4.3 사건, 예. 그다음에 이런 거 여순 아하. 반란 사건, 예. 개판. 전부 그 판사가 해서 끝났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재심했죠. 지금 전부 해가지고 거의가 무죄되죠. 95% 이상이 다 무죄래 이거. 예, 맞아요. 예. 그러면은 네. 우리 그때 하고 지금하고 무슨 헌법이나 법률이 변한 것도 아닐 건데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지금 똑같은 예를 들어서 우리 보수우파 쪽에서 이거 맞아요. 뭐냐 네. 고발을 하면은 그때 그러면은 저 판사 네. 또는 요번에 한 사람 누가 그거 했는지를 따져가지고 이건 국민 세금으로 보상하고 하는 거니까 그 판사한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저 손배를 때리든지 네. 이런 제도가 있어야 판사들이 신중하지 않을까요?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